호국불교의 가장 중요한 산지, 신라와 고려 시대까지 국가의 운명을 기원하고 국가가 잘 되기를 기원했었던 그런 도량이 이 오대산입니다. 그래서 별이라는 말이 있는데, 별이 혹시 아세요? 별이 이런 옷에 깃 이렇게 깃을 들면 전체가 다 들린다라고 해서 그런 걸 별이 이러면 그 전체를 통괄하는, 이렇게. 근데 신라시대 고려시대의 국가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적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 기원을 했었던 곳이 바로 이 오대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구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어떻게 보면 불법이 장흥한 곳이고, 그 다음에 왕실에서 계속 이렇게 후원을 했었던 그러한 왕실 원찰과 같은, 왕조의 원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데입니다. 그리고 그 시원을 연 분은 자장률사입니다. 논문집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출력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도 많고 이거 돈 아깝다고 그래서 출력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발표하실 분들 다 말로 하실 겁니다. 제가 말로 하시라고 뭐 보고 읽거나 뭐 몇 페이지 펴세요 이러면 망합니다. 그래서 자장률사가 진평왕 때, 진평왕, 그 다음에 진평왕 자제분이 이제 선덕여왕이에요. 많이 들어보신, 어떻게 보면 신라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한 명이 선덕여왕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들어보신 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 시절에 신라가 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은 진짜 재밌는 분이에요. 선덕여왕하고 누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공민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민왕하고 공민왕도 고려 임금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임금님 중에서 누구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왕건과 더불어서 공민왕이 나옵니다. 아니 그게 정상입니다. 뭐 광종 이런 분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보다는 공민왕이 인지도가 높아요. 근데 공민왕이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있고 초반에 잘했다가 뒤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당신이 잘못된 걸 세탁당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이 세탁됐어요. 이와 비슷한 인물이 조선에도 있습니다. 사도세자 있습니다. 사도세자 왕실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만 뭐라고 나오냐면 100명 이상, 약간 연쇄살인 비슷한 행동들을 보여요. 이 사람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불사약 먹는다고 해서 중금속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헷가닥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인 정조가 워낙 잘하신 분이고 당신 아버지를 세탁을 다 해드렸죠. 그래서 비운의 주인공처럼 사도세자가 그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물론 사도세자가 굉장히 총명하고 괜찮았던 사람인데 영조하고 갈등 속에서 사람이 약간 지정신이 아닌 상태가 돼요. 나중에는 정신을 이렇게 조금 정신이 가출하면 무슨 일을 살인을 해도 자기가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 쪽으로까지 이제 심각하게 되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평가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세자 같이 자신은 좀 잘못했는데 공민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막판에 잘못했어요. 그래서 고려가 이제 흔들흔들하고 결국은 비탈길로 해서 이성계까지 넘어가는 거거든요. 공민왕 책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민왕이 세탁되는 이유는 이성계가 공민왕까지만 정통으로 봤기 때문에, 이성계 쪽에 조선에서. 그리고 사도세자가 이렇게 비운의 왕세자인 것처럼 그려지는 이유는 정조라고 하는 당신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탁시켜야 될 필연성이 있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선덕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덕여왕도 재위기간 16년 동안 상당히 거지같이 했습니다. 조금 더 했으면 아마 나라가 망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도강 지기 3사 군사적인 일도 잘 알고 영묘사에서 깨구리 오는 걸 가지고 백제 군사를 물리치고 뭐 죽을 날도 미리 알고 그게 이제 내가 죽거든 도리천에 장사 지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모란꽃에는 향기가 없다. 뭐 이걸 딱 그림만 보고 알았다. 뭐 이렇게 예지력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된 일들이거든요. 그걸 누가 세탁을 해주냐면 김춘추입니다. 태종무열한계의 김춘추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진고랑조를 개창하는데 선덕여왕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 정통성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덕여왕을 세탁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선덕여왕 때 아무튼 굉장히 상태 안 좋아요. 굉장히 상태 안 좋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던 가야성이 떨어지는 거죠. 가야성이 떨어지고 그때 이제 뭐 고타소 죽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김춘추가 제일 좋아하는 딸이었는데 고타소 죽고 그 다음에 그 사위인 품석 아주 좀 띨띨이한 사람이죠. 품석 죽고 뭐 이래가지고 김춘추가 뚜껑이 열려서 내가 백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머리를 박으면서 기둥에 머리를 박으면서 이렇게 했었다는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의 상황들이에요.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대하성이 떨어지면 경주가 위험해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백제 쪽에서 뭐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이제 그때 사실은 불교적 입장에서 국가를 통합시키고 그때도 이제 국론이 분열되고 언제나 문제는 국민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이 문제가 아니고 위정자들이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문제예요. 고구려가 망한 것도 그렇게 망했고 신라도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종교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불교를 중심으로 다시 국론을 통합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자장률사입니다. 그래서 자장률사 하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 황룡사 구층목탑을 건립을 해서 정신적 구심점을 만들어 보겠다. 민족의 구심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불교를 체계화시켜서 그 당시만 해도 불교가 개판이었습니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제시대 때도 약간 좀 그랬었는데 이게 조금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불교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가 들어온 지 몇백 년은 됐는데 이게 자발적인 자생적인 거여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약간 종단 개념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다 지팔 지흔들고 있는 거야. 개신교 목사들 통제 안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별놈 다 있어. 그런 상황들을 계율을 중심으로 그 계율 도량이 나중에 통도사입니다. 계율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법식을 장엄해서 그러니까 룰들을 기본 틀들을 규칙적으로 딱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도선율사가 자장율사를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호법보살이다. 불법을 잘 보호한 그 보살이다 라고 얘기하고 도선율사가 쓴 속고승전 자장전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장정률조 삼국유사 자장정률조에도 그렇게 나와요. 10집 중에 8, 9집이 불교를 믿게 됐다. 그게 이제 단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론이 분열된 걸 어떻게 단합시킬 것인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민들이 대단히 위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이 수백 년 동안 걸쳐서 일으켰었던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것도 외부 세력들을 침탈하면서 식민지 지배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본을 빼앗고 이러면서 자본주의가 시작됐다면 우리는 남을 침탈하지 한 번도 남을 침탈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본을 만들어서 근검절약하고 우리끼리 삥 뜯어서 이 정도로 올린 거예요. 그게 베트남 전쟁 때 그 피 팔아서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예전에 그 국제시장에도 나왔었던 독일의 그 간호원 아닐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약간 요양보호사도 아주 심한 뭐 이런 정도지 싶어요. 진짜 상태 안 좋은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저 하와이에 가서 사탕수수 농장에 갔던 것도 있었고 뭐 별 진짜 힘든 일들 많이 하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동건설 또 할 때도 그때도 외화를 벌어들였고, 그 다음에 일본에 더럽게 손해봤는데 그래도 몇 푼이라도 받아서 빨리 국가건설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일본에 배상금 받고, 사실 그게 우리 자본의 다였었어요. 아니 맞잖아. 이 나라가 무슨 뭐 뺏기는 뭘 뺏어. 그리고 주변에 뺏길 놈도 없어. 주변에 어디 뭐 뺏을 만한 놈이 있어야 어디 나가갖고 뺏어오지 이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진짜 민주주의도 이렇게 빨리 성공시킨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잘 힘만 모으면, 단합하면,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제가 서울에 살면서 그걸 현장을 여러 번 목격했죠.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저는 머릿속에 그 각인돼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길에 나가서 태극기도 흔들고 이렇게 동원도 많이 됐었고 이런 슬픈 사연들이 있긴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학생한테 수업을 빼고 태극기를 흔들으라고 했는지. 제가 전에도 그 얘기 했는데, 나 교황 올 때도 길에 나가서 태극기 흔든 사람이야. 아니 교황이 오는데 왜 학교에서 애들을 동원해서 태극기를 흔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미친 행동인데, 우리 때는 그렇게 했었고, 초등학교 때는 보도블럭 껌 뜯었고. 아니 학교 가면 보도블럭 껌을 뜯으래, 이 미친놈들이. 아니 나는 그때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무슨 뭐 또라이인가 싶어. 그리고 놀랍게도 매주 보도블럭 껌을 뜯는데 매주 생겨요. 이게 껌을 못 씹어서. 그렇게 껌 팔아가지고 저 제2롯데월드 타워 지은 거죠. 지금은 껌을 씹지도 않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안 씹어요. 야, 참 그런 집단 단체 동원들이 있었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은 서울에 사셨으면 이혜리사 때 동원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혜리사 때. 개뿔도 아니요. 그게 올림픽에서 무슨 금메달 따온 것도 아니고 세계 선수권일걸 아마. 별것도 아니었어. 근데 나라가 얼마나 찌리했으면. 지금 생각해보면 86 아시안게임이 뭔가 싶어. 왜냐면 지금 뭐 부산 아시안게임, 뭐 어디 아시안게임 이런 거 하잖아요. 뉴스에도 잘 안 나와. 그 정도로 삐리한 거였어. 근데 그때는 나라 국격이 워낙 거지 같아가지고 진짜 엄청난 행사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대전에 그 박람회 엑스포. 그것도 나중에 여수 엑스포 이런 거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니더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찌리하니까 막 전국적으로 떠들어요. 그렇게 해서 참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이바지를 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당한,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저 새마을 운동 때 삽으로 신장로를 만들었던 또 그 세대잖아. 와,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이게 무슨 나라인가 싶어. 공공근로를 돈 안 주고 막 시켜도 전혀 불만이 없어. 이 나라 백성들은 아무도 불만이 없어. 재밌는 시절이에요. 재밌는 시절. 지금 같으면 저게 진짜 이게 무슨 헛짓인가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었는데, 공공의 목적과 우리 스스로 가난을 극복하고 잘 살고 행복하게 돼보자 라고 하는 어떤 지도 이념이 딱 맺어지니까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여러분도 했고 저희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치단합된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국가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맨 밑바닥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된 뒤로 진짜 북한보다도 못 산 데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 북한이 뭐 전 세계 최민국이네 어쩌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북한보다 밑에가 우리였었다니까. 아니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북한하고 방송이 잘 안 되는 거고 철도 교량도 다르게 놓은 거고, 왜냐면 먹힐까 봐요. 우리가 먹힐까 봐. 우리 어렸을 때는 조총련 그 돈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이랬었어. 지금은 그런 돈을 왜 받니? 이렇게 되는 거고, 무슨
그 집 걸뱅이도 아니고 북한 돈 받아가지고 뭔 공부를 해. 지금 그런 시절이 됐지만 현실이 그랬었어요. 현실이 그랬었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단합돼서 올라온 거예요. 단합돼서 올라온 거고, 그 단합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본 거는 2002년 월드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뒤부터는 계속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되면 있는 힘도 안 돼.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주변이 만만한 놈이 없어. 러시아가 만만한가, 중국이 만만한가, 일본이 진짜 지도는 그지같이 선택을 했어요. 그게 우리 민족의 잘못이 아니고 당군 할아버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그나마 유일한 놈 하나 좀 만만한 놈이 있는데 또 위쪽엔 또라이가 있어가지고 총을 쏴요. 이게 무슨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하면 진짜 잘하는 거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그대로 옮겨서 유럽에다 놓으면 독일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프랑스나 이태리 정도하고는 어떻게 한판 뜰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돼. 아니 우리나라 그 정도는 됩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프랑스 우리나라 위치로 옮겨 놓잖아요. 걔네 아무것도 못할 걸. 주변에 진짜 개또라이들만 쫙 있는데, 야 네가 대장짓 할 거 같냐, 여기서 대장짓 한번 해볼래? 야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는 국민이 잘못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단지 위정자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예전에 이 월정사 오대산이 국가의 발전을 책임지는 기도도량, 어떻게 보면 국가 원찰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장률사께서 선덕여왕이 헛발질할 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적 구심점을 만들어서 그 터전을 만들었고, 그게 나중에 선덕여왕은 그 빚을 못 봤어요. 선덕여왕 16년 1월 8일에 저 비담 염종의 난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 난 중에 죽어요. 그때 선덕여왕이 난에 피습돼서 죽었다는 것도 있고, 그때 뭐 놀래서 죽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 난 중에 죽었어. 난 중에 죽었어.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 혜택은 누가 보느냐? 김춘추가 봅니다. 김춘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황룡사 구축목탑에 그 층수마다 내가 고구려를 정벌하겠다. 쉽게 말해서 백제를 이기겠다. 일본을 이기겠다. 뭐 오나라 월나라를 이기겠다.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나라가 하나 나와요. 중국을 조지겠다가 나옵니다. 와, 그때 신라 따라지였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트럼프랑 한번 맞짱 떠보겠다. 쉽지는 않지만 그 호연지기가 있었어요. 그 호연지기가. 그런 정신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하자마자, 신라가 통일하자마자 당나라 단물 빼먹고 당나라 뒤통수를 깠죠. 우리 전 역사에서 가장 야비하면서도 통쾌한 순간입니다. 세계 최강국을 선제 공격했다니까. 그래서 한반도를 지켜낸 거예요. 진짜예요. 웅진도독 만들어가지고, 도독부 만들어가지고, 백제 고구려는 당이 직접 경영하겠다라고 한 거를 날린 겁니다. 날린 겁니다. 참, 그 대단한 거예요. 그런 정신 자세, 사실은 저는 그게 황룡사 구축목탑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김춘추 입장에서는 자장률사가 부담돼요. 부담돼서 결국 진덕여왕 때 자장률사가 밀려서 여기까지 옵니다. 저도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 심정 잘 압니다. 잘 압니다. 나도 경상도에 살고 싶었는데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조금 더 밀리면 북한 간다. 북한 간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그래도 출가는 울산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특별시에서 광역시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살기는 군에서 삽니다. 이게 무슨 인생이 이렇게 꼬꾸라지나 싶은
팔자 진짜 거지 같죠. 그 전생에 복을 덜 주어서 그럴 거야. 아유, 내가. 그래서 자장율사께서 여기서도 당신이 국가를 위한다는 그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대에 부처님 자리를 모시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덕왕이 와서 여기서 수도를 하고 보천태자, 효명태자 성덕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아서 성덕왕이 되는 거죠. 신라 최전성기의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으로 말하면 세종, 성종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덕왕부터 경덕왕 때까지가 최고 전성기예요. 그리고 그때 전 세계 경주가 전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었고, 인구 100만 놀래봅니다. 인구 100만 굉장히 놀라운. 진짜 왜냐면 지금같이 아파트로 수직으로 살지 않고 수평으로 100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대 도시입니다. 그 당시 영국 런던이 5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위협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떡상했느냐? 당나라가 떡상했죠. 거기다 우리는 숟가락을 얹었죠. 야, 진짜 신라 사람들은 나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 백제하고 고구려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백제 고구려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당나라를 끌어들입니다. 이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갖고 딱 도와주고 고구려 백제를 당나라가 두드려 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뒤통수를 칩니다. 야, 이거 트럼프보다 더 심한 그런 행보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통수 치고 계속 그러면 적대적인 관계로 갔느냐? 아닙니다. 바로 또 그게 다 지난 일인데 굳이 그렇게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또 이래갖고 또 잘해. 그래서 당나라가 떡상할 때 신라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당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되니까 옆에서 우리도 그런 비슷한 걸 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떡상할 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고도성장, 90년대 초까지 고도성장을 했었던 게 일본이 사실은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게 85년 프라자 합의가 되고 일본이 꺾여질 때 우리는 그때 갈아탔죠. 북방외교 어쩌고 하면서 중국 쪽으로 갈아탔죠. 그래서 또 한 번 우리가 펌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만 불을 올라간 겁니다. 진짜예요. 중진국 함정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가 일본의 숟가락을 한번 싹 얹었다가 일본이 물이 빠지니까 중국 쪽으로 숟가락 한번 얹었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국론이 그렇게 분열되지 않았어. 이유는 뭐냐? 자리가 많고 돈이 많아.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 이런 거 별로 안 쳐줬다. 그건 뭐 큰 돈 된다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그냥 사범대만 나와도 사범대만 나오고 초등학교 선생님 될게요. 남자가 그러면 우선으로 뽑아줬어. 성비가 막 여성이 워낙 많아가지고 진짜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교대가 서울대 언관학과보다 세죠.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면 첨예하게 더 싸우게 돼요. 조선 후기 때도 사실은 그랬어. 자리는 없고 인구는 늘어나니까 서로 상대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확장 시절에는 죽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어나는데 이렇게 자리가 계속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외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단결해서 외부적으로 지금 확장을 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슬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주 엄청난 문제가 있죠. 굳이 안 싸우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출산 문제 하나, 고령화 문제 하나. 이게 지금 양싸대기를 위아래로 맞게 돼 있거든요. 고령화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건강보험 더럽게 나간다는 얘기고요. 건강보험 지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저출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돈 내는 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갈 돈은 많고 낼 놈은 없다는 얘기고, 이거는
누가 와도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봐도 되게 재밌는 시절이에요, 지금. 자유무역이 대세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라이가 몇 명 나타나더니 전부 블럭으로 막아. 이제는 뭐 관세로 막고 뭘로 막고 뭐 이래가지고 미국은 미국대로 막고 유럽은 유럽대로 막고 중국은 중국대로 지랄하고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야, 독재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나 싶을 정도로 중국은 한 사람이 또 하고 러시아도 한 사람이 하고 미국은 80 먹은 영감님이 또 하고 여러분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진짜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80 먹어서 미국 대통령도 한다. 여러분 인생 창창하게 남은 거예요. 야, 전 세계 최강국 대통령도 80에 할 수 있어. 여러분은 이제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 중심을 잘 잡고 내 남은 생을 편안하게 하고 내 가족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외풍이 흔들려도 외풍이 불어와도 내 근본이 튼실하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금강경 봉창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여기가 이 도량이 제가 논문 쓴 건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여기가 이 오대산이라고 하는 데가 국가의 진호국가, 그 다음에 호국불교의 가장 메카였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에서 가장 좋은 도량 터에다가 절을 지어서, 이게 5대 결사라고 하는 거예요. 5대.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 에너지로 국가가 평안하게 되기를 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평안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그 좋고 신성한 도량이 이 오대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를 못 건사해 주겠습니까? 항공모함에 비행기, 그 무거운 비행기도 수백 척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하나를 못 실어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지금 국가적인 중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그 날에 호국불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가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 당연히 개인이 행복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국가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뭐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오늘이라도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너무 복잡해. 머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정치적인 분이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여기까지 와서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만 생각하시고, 모든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정치도 바로 됩니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남들은 지금 데모하고 어쩌고 저쩌고 에너지 뺄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제일 성적 올리기 쉬울 때가 언제냐? 1학년 1학기다. 왜? 그때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조금만 하면 성적이 훅 오른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딴 데 관심 있고 막 정신 쏠 때, 그때 남들은 마이너스 올라갈 때 우리는 플러스 매출을 기록을 하면 그게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기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